인호야, 오늘은 내가 추천 음식, 금지 음식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댓글들에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야채 스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녹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요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암환자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자세하게 다뤄볼 거야.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암 환자들이 음식에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먼저 좀 다루고 갈게. 뭐냐면은 이게 올해 하버드의 다나파버 암센터라고 있는데 그 암센터에서 이제 강연을 한 거야. 근데 보면은 뭐냐면 블루존이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그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 제일 많이 사는 5마을. 그 5마을의 음식과 암 환자들의 음식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이제 이 캔서 서바이버십은 뭐냐면 암 치료가 다 끝나고 수술암 방사 다 끝나고 나서 암 환자가 해야 되는 그건데 그 암 환자들이 해야 되는 거와 블루존 음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야. 자, 이제 블루존이 어디냐면 일본의 오키나와, 미국의 캘리포니아도 있고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도 있고 그리스야나 이탈리아나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물론 이 블루존은 이 연구가 되게 오래된 연구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서구화가 되어서 그 블루존이 좀 좁아지긴 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넓었는데 점점 서구화가 많이 진행돼 가지고 실제로 지금까지 블루존을 유지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좁아졌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지만 어쨌든 원래 블루존에서 하던 음식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볼게. 자, 이거는 1995년에 일본의 오키나와의 사망률과 미국 사람들의 사망률을 비교한 거야. 심장병의 경우에 남자는 약 오키나와 사람들이 6분의 1밖에 안 돌아가시는 거고 여자는 12분의 1밖에 안 돌아가셔, 심장병으로. 그리고 암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대장암의 경우에 남자는 약 절반, 여자는 약 3분의 1이야. 오키나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게. 그 다음에 전립선암은 한 7분의 1 정도만 돌아가시고 유방암으로는 약 5분의 1 정도만 돌아가시지. 그러니까 이 블루존 음식이 사실은 암에도 좋다는 거야. 심장병에도 물론 좋지만. 자, 이제 이 블루존 음식의 원칙을 가지고 하버드에서 이거 아주 유사한 거를 만든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 끼를 먹을 때 우리의 접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야. 우리가 뭐 탄수화물 몇 프로, 뭐 지방 몇 프로, 단백질 몇 프로 이러면은 따라하기가 되게 어렵잖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거를 우리가 먹는 접시라고 생각을 해봐. 이 접시에 어떻게 넣으란 거야 지금? 채소랑 과일을 절반을 넣어라.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또 통곡물을 넣어라. 그 다음에 단백질 넣고 그 다음에 기름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물을 추가해라, 이거거든. 그래서 따라하기가 굉장히 쉬워. 이건 하버드에서 만든 거고. 자, 이걸 좀 더 살펴보면은 추천하는 것, 제한할 것, 피할 것으로 구성돼 있어. 그래서 이 통곡물의 경우에 통곡물은 다양한 통곡물 먹어라. 제한할 건 뭐야? 정제곡물, 백미나 밀가루빵 뭐 이런 거는 이제 제한을 하라고 하는 거지. 뭐 사실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제곡물을 피할 것에 넣어도 사실은 된다고 봐. 그 다음에 건강한 단백질은 생선, 뭐 가금류, 닭, 오리, 그 다음에 콩. 사실은 콩이나 견과류가 암 환자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단백질 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제한할 거 뭐야? 붉은 고기와 치즈. 이거는 일반인용의 건강 지침인데 암 환자하고도 똑같다고 봐야지. 그리고 피할 것은 베이컨, 햄을 포함한 가공육은 이제 다 피하라고 돼 있지. 사실은 암 환자는 얘도 이쪽에 넣어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기름. 이제 하버드에서는 건강한 기름으로 올리브유하고 카놀라유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이 올리브유는 이게 오메가 9이 많아가지고 이게 암 환자하고는 조금은 안 맞아. 조금은 안 맞고. 그 다음에 카놀라유 같은 경우는 지금 GMO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냉합착 들기름이나 냉합착 아마씨유, 그 오메가3가 되게 많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온도를 가한 음식에는 어떤 기름을 써야 되냐. 내가 추천하는 건 아보카도유나 현미유야. 그래서 이 하버드 건강식을 이렇게 접시에다 담아보면 이런 정도라고 보여지지. 여기 이제 채소랑 과일이랑 이렇게 절반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통곡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건강한 오일이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이 추가되는 거겠지. 따라하기가 훨씬 쉽지 이거는. 자, 이번에는 실제 블루존 사람들이 어떻게 음식을 하는지 그 조리법을 좀 살펴볼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한데. 자, 자, 문어를 삶겠습니다. 여기도 올리브유가 안 쓰인 데가 없네요. 이제 여기가. 문어는 그리스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해산물 중 하나인데요. 이카리아 음식의 베스트 메뉴 코타포티 크라사도가 완성됐습니다. 여기에도 올리브유가 들어가네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올리브유는 맛을 내는 1등 공신입니다. 갖가지 채소에서 국물 맛이 우러나오면 생선을 넣고 다시 끓이는데요.
그리고 나면 우리 탕이나 국처럼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Put some lemon for you. Add the fish. Olive oil. 아, 올리브오일이 안 들어가네요. 에브리웨어 올리브오일. 자, 이제 블루존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요리를 해서 먹지만 여기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한데 한번 내가 여기 사는 할아버지를 한번 보여드릴게.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우, 와우. 오, 할아버지 안 무거워서 이거? 아야, 진짜 무거워 이거. 누가 100세이고 누가 젊은인지 할아버지 앞에선 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대체 할아버지는 뭘 드시길래 이렇게 힘이 천하장사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카리아에 사는 100세 할아버지를 만나고 왔는데 이 블루존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쪽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레시피가 235가지가 공개돼 있어. 이걸 하나 찍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보면 자세하게 원료는 뭔지, 재료는 뭔지, 그 다음에 조리법, 어떻게 조리하는지 다 공개돼 있어. 그래서 암 환자들이 요거를 참고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하는 거야. 이거는 오키나와 쪽인데 오키나와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오키나와에서 먹는 음식들이 이렇게 쭉 나와. 생각보다 오키나와는 자색 고구마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음식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클릭해서 여기에 조리법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우리가 블루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블루존보다 더 엄격하게 하는 일본의 암 환자 단체가 있지. 여기는 5년 생존율이 95%야. 우리나라 5년 생존율이 얼마인지 알아? 암 환자들? 72%야. 72%.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보다 20% 이상 높은 거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달성을 하냐. 이 이즈미에서는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스트레스 관리야. 스트레스 관리가 60% 정도라고 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식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라고 그래. 그래서 암 치료 후에 최소 3년 동안은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은 현대인이 편식이 암을 부른다. 그래서 뭐 우유,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달콤한 걸 너무 많이 먹고 과일도 너무 많이 먹고, 요즘 과일들이 사실 옛날보다 많이 달아졌잖아. 그래서 암 환자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유제품도 너무 많이 먹고 기름 요리를 너무 많이 먹는다. 그 다음에 술도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집의 사람들이 먹지 않는 걸로는 백미, 빵류, 고기류, 여긴 진짜 엄격하지. 닭고기도 이제 안 먹게 하니까 굉장히 엄격하고, 심지어 계란도 안 먹게 해. 굉장히 엄격한 거야 사실은. 그 다음에 일부 해산물과 조개류도 안 먹고, 중국 요리 사실 다 기름지니까. 그 다음에 이태리 요리 중 일부, 이거는 너무 탄수화물이 많지 사실은. 그 다음에 뭐 유제품, 양념 재료들, 과자류, 과일류, 음료수 이런 걸 다 금하지 여기는. 그 다음에 그럼 뭘 먹냐 도대체. 주로 식물성 기반이야. 그래서 잡곡, 콩류, 콩 제품류, 고구마류, 뿌리채소, 녹색채소, 버섯류, 배추류, 그리고 해조류, 여기까지가 다 식물성 기반이에요. 사실은 식물성 기반이고, 이 식물성 기반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장이 좋아지는 거거든. 장이 좋아지면 우리 몸의 면역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오래 살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생선은 소량의 흰살 물고기 이런 것들을 이제 권하지. 여기 이제 이즈미의 추천 음식을 보면 이만큼이 다 야채. 왜 그렇게 야채를 강조할까? 그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장내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장내세균총이 면역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암 환자들 연구를 보면은 야채 양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꽤 있어. 그런 연구들 몇 개 살펴보면 이게 하루에 800g, 굉장히 많은 양이지. 하루에 800g. 800g 이상을 먹으면 모든 원인으로 한 사망이 가장 낮다. 그 다음에 일반암은 하루 400g, 난소암은 하루 600g. 굉장히 이제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이 야채를 많이 드시기 위한 방법으로 녹즙을 하거나 이제 야채 스프 같은 걸 끓여 드시는데, 과연 내가 암 환자라면 나는 녹즙이 더 어울리는지 야채 스프가 더 어울리는지 혼동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내가 이제 화식과 생식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야. 이거는 뭐냐면 최근에 EBS에서 위대한 수업이라고 EBS의 프로그램 있잖아. 거기서 나온 내용인데, 우리가 생식이 높아지면 몸무게가 쭉쭉 빠져. 생식을 100% 하면 비만 빠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살이 좀 쪄 있다 그러면 생식 비율을 좀 높이면 될 거야. 녹즙 비율을 좀 높이면 될 거고, 내가 살이 나는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 생식보다는 화식, 그러니까 불을 써서 데핀 야채 스프 이런 걸 좀 높이면 되겠지.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야채를 많이 먹기 위한 방법으로 환자들이 하는 게 녹즙과 이제 야채 스프가 있는데, 야채 스프에도 이름이 두 개가 똑같이 불리우고 있는 게 있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사실은 더 먼저 나온 건데, 이거는 여기 봐봐. 무,
우엉, 무청, 당근, 표고버섯 이거를 그냥 물에 넣어서 끓여서 물만 마시는 거야. 건더기는 안 먹고. 이게 야채수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에 들어서 많이 팔고 있기도 하고 암 환자분들이 이걸 많이 먹기도 해. 근데 내가 더 추천하는 거는 건더기까지 같이 먹는 거야. 왜냐하면 식이섬유 때문이거든.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이름이지만 여기도 야채 스프, 여기도 야채 스프지만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야채를 끓여가지고 그 건더기까지 다 먹는 거야. 그게 훨씬 더 사실은 식이섬유나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섭취하기가 훨씬 좋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야채 스프로 야채 양을 채우자는 거야. 아까 그렇게 800g, 600g 이런 거를 어떻게 그냥 음식으로 먹겠어. 그거 먹기 힘드니까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이는 거지. 이렇게 끓인 다음에 이 상태로 그냥 끓인 상태로 먹어도 돼. 그리고 아니면 블렌더 같은 걸로 이렇게 갈아서 죽처럼 만들어서 먹어도 돼. 그건 이제 편한 방법으로 이제 고르면 되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불로 끓여서 요리를 하면은 우리 몸의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져가지고 마른 사람들의 경우에 더 유리해.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음식을 끓이면 뭐 효소가 파괴돼가지고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생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생채소하고 채소 스프, 야채 스프의 항산화력을 비교해 보면 야채 스프의 항산화력이 훨씬 높아. 그래서 이점도 있다, 단점도 있지만 이점도 있다, 이런 거야. 자, 이제 야채를 생으로 즙을 짜서 먹는 녹즙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대학병원 선생님들은 녹즙요법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야. 그건 왜 그러냐면 실제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녹즙요법을 하시다가 간 수치가 안 좋아져가지고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야? 간 수치를 높이지 않는 방법을 찾는 거야. 그게 뭐냐면 양과 농도를 조절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유튜브에서 나는 녹즙 하루에 뭐 1리터 먹고 좋아졌어요, 2리터 먹고 좋아졌어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첫날부터 녹즙을 하루에 1리터, 2리터 이렇게 먹으란 얘기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양은 만약에 하루 목표량이 1리터라고 하면 처음에 5분의 1이나 10분의 1로 시작하는 거야. 아주 적게 시작하는 거야, 양을. 그래야 간에 무리가 안 가. 그것도 나눠 먹어야 돼. 하루에 3번 정도 나눠 먹어야 돼.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리터라고 잡았으면 150ml라고 생각을 해봐. 150ml를 하루에 50ml씩 나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물을 타야 돼. 왜냐면 농도가 너무 진해져도 간에 부담이 가.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돼? 50ml에 200ml의 물을 타가지고 250ml를 하루 3번 나눠서 먹는 거야. 그렇게 하면 간 수치가 잘 올라가지 않아. 그리고 이런 새로운 뭐 녹즙요법 이런 걸 시작할 때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혈액 검사를 해서 간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면서 해. 암 환자들은 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요법을 잘못해가지고 간 수치가 올라가든지 그런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냉기야, 냉기. 아까 야채 스프 같은 경우는 불로 끓였기 때문에 냉기가 많이 없지. 근데 이거는 그냥 야채를 즙을 짠 거잖아. 그러니까 야채가 갖고 있는 냉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래서 몸이 차가운 사람은 녹즙보다는 야채 스프로 해야 돼. 실제로 이 녹즙을 했다가 암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거든. 몸무게도 쫙 빠지고 암도 더 악화되고,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이 냉기를 못 이겨서 그래. 그래서 만약에 야채 스프로 하기 싫다 그러면은 녹즙을 오븐에 39도로 30분 정도 데펴가지고 냉기를 뺀 뒤에 복용하면 돼. 그리고 이제 생강을 추가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는데 데펴서 냉기를 빼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고려할 사항이 식이섬유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야채를 갈 수도 있잖아. 블렌더로 갈 수도 있고 또 즙을 짤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블렌더를 한 거랑 녹즙의 차이는 뭘까? 식이섬유거든, 식이섬유. 근데 우리는 장이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은, 진화를 했냐면은 이 식이섬유를 많이 소화를 못하는 식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거든. 그래서 맨 처음에 블렌더를 갈아가지고 식이섬유까지 먹으면은 장이 엄청 부담을 느껴서 가스도 많이 생기고 복통도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맨 처음부터 블렌더를 많이 하는 건 별로 권하지 않아. 맨 처음에는 녹즙을 이용해서 식이섬유를 적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블렌더를 넣어가지고 식이섬유 양을 늘려서 내 몸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보면서 진행을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블렌더를 활용해서 식이섬유량을 늘리도록 이제 권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야채 종류는 어떤 야채로 해야 되냐. 좀 이따가 이제 얘기할 텐데 여기 건강한 가족농원이라는 데가 있고 라파농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나는 이제 약초가 더 많은 데를 더 권해. 좀 이따가 내가 녹즙 레시피의 예를 하나 보여줄게. 그 다음에 이제 녹즙을 실제로 해서 만들어 먹기는 굉장히 노력이 많이 걸려. 왜냐하면은 야채를 다 씻어야 되지. 그 다음에 녹즙기를 조립해서 만든 다음에 녹즙을 짠 다음에 그걸 다 닦아야 되기 때문에 다 또 분해를 해야 돼. 나중에 또 조립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되게 많이 드는 일이야. 그래서 사실은 녹즙을 해서 파는 데가 많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많진 않아. 뭐 풀먼 녹즙도 있고 알라리 녹즙이라는 데도 있는데 여기 알라리 녹즙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선조 케일비트 요런 걸로 맨 처음에 시작을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걸로 그냥 시작을 해가지고 녹즙에 좀 익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 해서 양을 늘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자, 이제 녹즙의 레시피를 볼 텐데 내가 추천하는 거는 요 정도야. 케일, 신선초, 비트, 쑥, 민들레, 돈나물 요 정도고 여기에 밀싹을 추가하면 좋아. 밀싹은 뭐 네이버 스토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은 그 밀싹을 직접 키워가지고 보내주는 데들이 있어. 그런 데서 이제 구매를 하면 되고 밀싹은 보통 다른 것들보다 비타민이나 미네랄 함량이 10배 정도 높아. 그래서 이제 밀싹을 많이 하고 암 환자분들이. 근데 많이 할 필요는 없어. 만약에 우리가 1리터를 한다 그럼 밀싹은 50ml에서 100ml 정도만 넣으면 돼. 굉장히 진하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밀싹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7가지 정도로 녹즙을 하면 괜찮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 자, 오늘은 암 환자분들이 수술암 방사 끝나고 나서 음식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하버드 쪽에서는 자기들의 건강 식단도 있지만 블루존이라고 전 세계 100세 이상이 제일 많이 사는 그런 마을들의 레시피도 이제 참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나도 그래서 이제 그런 레시피들을 추천했고 구체적으로는 야채양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야채 스프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녹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심할 건 뭔지 이런 거에 다 다뤄봤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만날게.